신규 물량의 감소와 유통 물량의 감소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다. 임대인분들에 대한 규제 정책 때문에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꼬여버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일대의 전셋값, 집값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거기에 부담을 느끼신 이 전세 세입자분들의 탈서울 이탈 행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좀 읽어드릴 거고,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잇따른 탈서울 행렬이 지난 8월 기준 서울의 총 인구수 약 955만 명으로 전월 대비 약 8천여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하면 약 15만 8천 명 정도가 감소되었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 1년간 약 3만 6천 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비교하면 감소세가 가파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 자료를 보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서울의 순유출 인원은 약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탈서울 행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게 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에 따른 이런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울살이가 힘들어져서 서울에 탈이탈 수요층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서울시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이런 통계 자료에 의해서 서울 시민의 전출입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1년간 연평균 약 58만 2천 명 정도의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전출 사유는 첫 번째 주택 사유가 우선이었습니다. 약 31.4%의 비율을 차지했고요. 지난해 다른 시도로 전출한 서울 인구는 약 57만 5천 명으로 이 중에 거의 반 이상인 37만 5천 명, 65.4%가 경기도로 이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주민들이 이제 더욱더 가까운 경기도로 진입을 했다. 경기도 지역의 인구수는 지속 증가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총 인구수는 약 1353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15만 9천 명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서울 주민들의 탈서울 행렬이 지속되고 있는지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이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우리는 공급 부족에서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 그렇다면 이 공급은 총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신규 물량에 대한 감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에 대한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규 물량에 대한 감소는 지금 현재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투기과열 지역 내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유통에 대한 물량도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죠. 이 유통에 대한 물량은 임대인들에 대한 물량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유통 물량들이 감소되고 있다. 자,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분들은 전세 세입자한테 5% 상한을 지켜가면서 저렴하게 전세 공급을 했던 이런 유통 물량이 아예 공급이 폐지가 되어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작이 되면서 2년이었던 게 4년으로 늘어나서 나와야 할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지금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분들은 전세 가격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5%밖에 못 올리는 이런 불리한 입장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전세 금액이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활용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4년 동안 기회비용을 다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규 계약이 되는 순간 폭발적인 전세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기회비용을 많이 놓쳤던 그런 모든 비용들을
전세 세입자한테 다 전가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신규 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유통 물량도 감소하다 보니 공급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장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세 금액이 폭등하니 이 탈서울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서울과 가까운 이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로 넘어가는 비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동북권 일대에서는 보통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분들. 우리 노도강 일대 전부 다 어디 넘어가죠? 의정부로 넘어갑니다. 의정부. 그리고 중랑구 일대 분들 어디로 넘어갑니까? 남양주로 넘어가요. 노원 일대 이런 분들 전부 다 남양주 별내 다산 신도시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이 지역의 전세 금액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세 금액이. 전세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세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이 전세가율이 붙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또 갭 투자가 성행할 수밖에 없고, 그 갭 투자는 이 다주택의 갭 투자보다는 실수요층들이 지금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나중에 자금 여력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라는 이런 실수요층들의 갭 투자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매 금액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매매 금액도. 자, 의정부에서 남양주 이런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매매 금액도 함께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에 의정부와 남양주에 있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또 양주로 올라간다고요. 양주로. 양주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제 점진적으로. 또 여기에 서북권 일대 분들은, 이분들은 전부 다 전세 가격이 계속 은평 일대에서 막 높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일산으로 간다고요. 일산. 그러니까 일산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산의 매매 금액도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일산에서 계속적으로 전세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전세 가격이 계속 높아지니까 이 소득 수준이 맞춰지지 않다 보니 이분들이 또 어디 갑니까? 파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파주로. 그러니 지금 파주의 전세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또 여기에 서남권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서남권. 강서구나 양천구나 이런 지역 일대분들 어디로 갑니까? 김포로 간다고요. 김포. 그러니까 김포의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매 금액도 폭등하고, 김포에 거주하셨던 분들 다 어디로 갑니까? 또 떠밀려서 인천으로 간다고요. 인천으로. 인천 지역으로. 또 여기에 동남권 일대에 우리 송파나 강동구 일대에 거주하시는 전세 세입자분들 밀려서 어디 갑니까? 하남으로 간다고요. 하남. 또 하남에서 밀려서 구리로 넘어간다고요. 구리. 이렇게 지속적으로 탈서울이 경기도 인천 지역 일대까지도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금액 또한 지속적으로 폭등 장세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신규 물량의 감소와 유통 물량의 감소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럼 이런 사태들이 왜 발생되냐? 임대인분들에 대한 규제 정책 때문에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꼬여버린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탈서울 현상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내년 돼보십시오. 내년 되시면 이보다 더 심한 장세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이 광역시에서 중소도시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의 중소도시 가격도 계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 금액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유념하십시오.